문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적 명제죠. 나는 누구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본질을 묻는 질문, 그것을 우리는 철학적 질문, 철학적 명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모든 추상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들은 모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죠.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말로써 표현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 전체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문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 문학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발명하고 사용하고 또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문자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을 때 인간은 문학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예술을,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삶,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학은 역사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문자 속에 남겨왔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 괴테는요, 내가 발표한 모든 것은 커다란 고백의 단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학은 고백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문학은 그런 내면의 고백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19세기 후반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과학적 이론들이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에 도전을 하게 되자 서양인들은 혼란과 불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대중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선도하기 위한 문학의 역할, 이것이 주장되기 시작했죠.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튜 아놀드, 그는 문학을 인생의 비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문학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죠. 아놀드는요, 교양과 무질서, Culture and Anarchy라고 하는 사회 비평서에서 문학이 혼돈 속에 방황하는 인간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문학은 즐거움을 통해서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달콤함에 쌓인 약이다. Sugar Coated Pills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괴테의 표현대로 고백이고 또 아놀드의 말대로 인간 교화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들도 문학을 부분적으로 밖에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What is literature?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에서 What is literature about? 문학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다루지 않은 문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에서조차도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들어있죠.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 결국은 인간이 느끼는 감동과 환희, 아픔과 슬픔, 평화와 대립의 감정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문학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의 우리와 다릅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전,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등으로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 그려내는 세상의 배경은 지극히 신화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 그 죄의식과 후회에 빠진 오이디푸스, 또 사랑과 열정에 빠져서 모성을 상실하게 된 메디아,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몰락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질투에 사로잡혀 아내를 죽이는 어리석은 오셀로,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격변의 시대에도 흔히 발견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제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감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을 배웁니다. 그리고 삶의 지침을 얻습니다. 문학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히 관계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학 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conflict,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갈등의 마음,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을 문학 속에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삶,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가요, 인간과 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존 밀턴이 쓴 Paradise Lost, 신라권이라는 작품, 지극히 종교적인 작품이죠. 그 속에는 바로 신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 것이 뻔한 전쟁에 나서는 사탄, 그 사탄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유의지에 대한 갈구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간은 그 사탄에서 자기 자신과 닮은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가끔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 그리고 그의 의지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 토인비는요, 인류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그 유혈낭자했던 그 부패와 타락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면 전능하지 않다. 만일 전능하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있었는가? 신의 의지는, 신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고, 바로 이런 근본적 의문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에 대한, 신과의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거지만, 또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거대한 자연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지진, 해일, 이런 자연의 현상 속에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 거대한 자연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오늘날의 과학 정신이 태동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문학 속에서 인간이 거대한 자연력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 문명, 문화를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학 속에는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과의 갈등, 내 안에, 내 내면 속에서의 갈등, 겉으로 드러난 나와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와의 싸움, 바로 이러한 갈등적 요소들이 문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삶이고 인간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삶 속에서 겪어내는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